스타트업 언제부턴가 참 많이 들려오는 단어지. 신생 창업 기업을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 혹시 생각나는 회사 있습니까? 아침에도 몰랐는데 중국의 샤오미, 미국의 에어비앤비 이런 것도 다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절에 성장한 기랍니다.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생각해보면 당연한 기지. 우리도 날 때부터 뛰어댕긴 거 아니다 아닙니까? 걸음마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성장해 나간 기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디어하고 기술은 있어도 사람 없고 돈 없고 조직 없고 이 영세한 스타트업이 대기업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란 하늘의 별 따기인데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스타트업이 성장하기가 더 어렵다 합니다.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을 낀데 와 그런지 부산의 스타트업 종사자한테 직접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부산 지역 협의회 강석호 사무국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강석호입니다. 예. 아 근데 진짜 이게 뵀는데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요. 마이스 부산 대표도 지금 하시고 계시고요. 네, 저희는 이제 마이스 쪽, 그러니까 전시 컨벤션 쪽의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스타트업에 대해서 오늘 좀 궁금한 사항들을 마구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벤처기업이 딱 떠오르거든요. 근데 스타트업하고 벤처기업하고 좀 다른 겁니까? 어떤 거예요? 스타트업은 보통 저희가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로 창업해서 좀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을 보통 그렇게 통칭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은 그 벤처기업 특별법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거기에서 사실 인정을 받거나 투자기관에서 투자를 받거나 또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여기서 이제 인정받는 기업들을 정식 벤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조금은 다른데 좀 스타트업이 좀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앞서도 제가 조금 말씀은 드렸지만은 우리 국내외에 이 스타트업으로 시작해가지고 크게 성장한 기업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업들도 예. 있고요. 뭐 에어비앤비나 예, 우버 예.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있고 예. 우리나라는 최근에 그 배달의 민족으로 좀 알려진 아, 우한형제들 예. 그리고 토스 이런 회사들이 그 좀 크게 성장 유니콘이라고 보통 기업 가치가 네. 약 한 1조 원 그러니까 이제 10억 달러 정도 되면 저희가 유니콘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그 대열에 이제 올라선 기업들입니다. 야, 10억 달러. 그 엄청난 돈인데. 스타트업 대표 단체죠.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이름하여 코스포 줄여서 부산 지역 협의회 사무국장을 맡고 계십니다. 근데 코스포는 이게 뭐 하는 조직입니까? 작년 그 초에 국회에서 전국 한 750개 회원사로 출범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정도로 크게 많이 늘었고 부산이 최근에 한 100개 정도 회원사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우리 부산 지역의 그런 스타트업 관련된 이슈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서울에 좀 전달하자 해서 저희 지역 협의회가 이제 출범을 정식으로 했고 주로 부산에서는 이제 매월 그라운드 9이라는 모임도 하고요. 예, 예. 그리고 3월 말에 미래 전략 캠퍼스라는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부산에 좀 스타트업들이 좀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좀 구체적인 그 제도 제안 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앞서도 얘기하셨듯이 뭐 유니콘이라고 10억 달러가 넘으면 부른다고 했는데 부산에도 지금 있는 그 스타트업 기업 중에 가능성이 충분한 데 있습니까? 네, 뭐 마이스 부산은 좀 힘들겠지만 지금 왜 저희가 그런 부산에서 말씀을. 좀 이렇게 주목하는 회사들이 예. 밴디츠라든지 플라시스템 그리고 뭐 미스터 맨션, 모두사인, 코센 콘텐츠, 브이드림, 로아 좀 사실 이제 올해 좀 성장할 수 있는 회사들을 많이 주목하고 저희가 같이 좀 밀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예. 어떤 일을 하는 회사들? 네. 밴디츠는 이제 물류 쪽 이제 아. 이사모아라는 비즈니스도 하시다가 최근에는 샌디라는 이제 물류 쪽 스타트업으로 예. 또 하나를 추가를 하셨고요. 또 플라시스템은 매출이 꽤 큰 편인데 그런 플라워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고 예. 계시고 그 외에도 해외 진출한 스타트업도 많이 있고 또 부산 언니로 유명한 고생 콘텐츠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지역에 머물지 않고 좀 성장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유명하다는데 전 왜 이렇게 모르죠? 저희 불찰이겠죠. 직접 창업을 한번 해보시면 제가 아직 배가 안 고프군요. 죄송합니다. 근데 부산에서만 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뭔가 스타트업을 좀 특화시킬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늘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해양, 마이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도 사실 크게 동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에서 좀 하기 힘든 그런 스타트업 비즈니스 모델을 부산에서는 충분히 발굴할 수 있다고 보고요. 최근에는 그런 이제 요트 스테이, 요트에서 이제 숙박도 가능한 사실 이런 모델들은 부산만 지금 활발하게 네네.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해양 레저 그리고 수산식품, 뭐 수중 드론 이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은 부산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좀 주목하는 게 최근에는 이제 부산 항만공사 같은 예. 항만 관련된 기관들도 이제 스타트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셔가지고 예. 해운, 항만, 물류 이런 분야에 좀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찾고 있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스타트업이 성공한 기업들 사례를 들어보면 처음에 뭐 창고 이런 데서 한두 명으로 시작했다가 큰 회사가 되고 투자를 받고 뭐 이렇게 되던데 그러면 지금 이 투자는 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한 번씩 이게 인터넷에 보면 예. 아마존도 이렇게 차고에서 시작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차고 있을 정도면 좀 사는 집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죠. 원래 좀 자본이 네네네. 있어요. 스티브 잡스, 뭐빌 게이츠 다 아버지 차고에서 네네. 컴퓨터 만들고 부수고하다가 다 이렇게 창업한 뭡니까 거잖아요. 금수저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와, 우리 집에 그렇지만- 그러니까 차고가 없네. 예. 아파트 주차장 있다니까. 거기서 뭐 함부로 했다 큰일 나요. 예. 어쨌든 간에.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엔젤 투자자라고 이제 스타트업을 투자하는 문화를 이제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고, 예. 점점 성장함에 따라서 뭐 시리즈 A 또 B, C, D 이렇게 이제 예. 점차 크게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아, 근데 엔젤 투자자 이 모으기가 되게 힘들다고 들었어요. 부산에서는 그 모으는 거를 뭐 이렇게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도 하고 네. 그런다고 들었는데 뭐 실제로 활발하게 이루어집니까?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직접 하는 모임도 있다고 들었고요. 예. 또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기관에서 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펀드를 조성하고 또 부산의 기업들을 지원하려고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혀 예상이 안 되는 게 제가 네. 어떤 사업 아이템이 있어요. 사업 계획서를 막 근사하게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탁 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 얼마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덜컥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아주 이제 이례적으로 좀 쉽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 길게 이제 서로가 이렇게 검토를 하더라고요. 이제 투자자도 그 회사가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그 이제 그 대표의 어떤 마인드나 또 직원 그 회사의 분위기 사실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예. 돈 나가는데 그죠? 네, 볼 건 다 그렇지. 봐야 되겠죠. 예.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투자는 투자니까 당장의 수익 뭐 이런 것보다도 미래를 네네. 보고 뭐 그래서 차근차근 보통 하시겠지. 10개 회사에 투자해서 하나만 성공해도 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투자자 나름대로 보는 그런 포트폴리오 관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투자금은 뭐 어느 정도 시작되는 겁니까? 뭐 작게는 몇 천만 원부터 예. 또 크게는 뭐 몇억 몇십억까지 있고 최근에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아, 제도가 그런 게 있죠. 예, 예, 생겨가지고 있죠. 부산에서도 이제 올해는 그런 크라우드 펀딩을 좀 더 확대하시려고 이제 뭐 부산시나 또 유관기가 예탁결전에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제도를 좀 활성화하려고 하시고 근데 계십니다. 일반 예. 시민들도 크라우드 펀딩이니까 네, 그 네. 펀드에 뭐 가입해가지고 뭐 지역에 좀 미래지향적인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다거나 이건 가능한 겁니까? 네, 지금?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즘에 그 뭐 소액은 사실 뭐 몇만 원부터도 이렇게 가능하고 예. 그래서 이렇게 상품을 구매할 때도 보통 크라우드 펀딩을 네네네. 또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증권형이라고 해서 이제 투자를 크라우드 펀딩으로 하시는 거죠. 그럼 뭐 나중에 수익률이 네, 얼마나 나는지 뭐 그거는 뭐 본인의 이제, 네. 이제 선택이니까 예. 이제 수익률이 안 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또 잘 네. 되면 이제 큰 수익을 또 얻을 수도 있고. 예. 네. 덜컥 많이 난다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이렇게 큰 재미가 없다라는 느낌으로 들려서 말이죠. 아니 그런데 네. 뭐 어쨌든 간에 지금은 스타트업 말 그대로 시작 단계니까 그러니까요. 또뭐 네. 많은 분들이 더 큰 가능성을 가지고 도전을 하실 텐데 근데 이제 아까 시 차원이나 여러 가지 뭐 이제 지원들이 있다고는 하셨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게 어떤 규제가 좀 스타트업에 걸림돌이 된다 이런 말씀하시던데 뭐 어떤 점 때문에 힘든 겁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은 다들 요즘 언론을 많이 뉴스에서 많이 보셔서 예, 예. 사실 예. 많이 접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그런 어떤 제도 안에서는 사실 지금 스타트업들의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들이 그 예. 규제에 많이 걸리거든요. 예, 예. 불법이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해외만큼 활발하게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비즈니스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몇 년 전 조사 이렇게 하신 걸 보니까 한 100개를 조사를 했는데 한 70% 이상이 해외에서는 이제 잘 운영되는 이제 가장 그 비즈니스 모델이 국내에 들어오면 한 70% 이상이 불법이거나 규제에 걸리는 예.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뭐 요즘에 뭐 택시 카풀이라든지 네네네. 그런 뭐 숙박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 아, 그래요. 정부가 이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다. 네네. 이런 것들이 좀 스타트업 기업들한테는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사실 현재로서는 이제 그 제도에 많이 이제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런 규제 샌드박스라는 게 기존의 법을 이제 고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예. 한시적으로 그 한 뭐 2년 또는 이제 4년까지
좀 일시적으로 규제를 좀 이렇게 풀어주는 거거든요. 음. 그 과정에 이제 정식으로 법을 또 이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근데 지금도 그런 이제 규제 샌드박스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이게 또 심사를 해야 되고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그것도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시간 걸린다는 게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려야지 뭐 결과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빠르게는 뭐 가장 빠르게 했던 게 네, 어느 정도? 한두 달 내에 이제, 한두 달. 이제 어. 주기로 했는데 이게 또 여러 이제 심의를 해야 되고 하니까 네. 아직 그 시행 초기라서 음. 뭐 한두 개씩 조금씩 이제 서울 쪽에 보니까 가시적으로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부산 쪽에는 예. 아직 좀 그런 큰 가시적으로 나온 게 부산 있나요? 쪽에서도 기관과 같이 이제 제안은 이제 요청은 드린 네. 사항인데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양 관광이나 아직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저도 확인 한번 해봐야 돼요. 아, 예. 뭐 그렇게 이제 일시적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이제 결국은 어떤 규제를 완화하려면은 뭐 법이 바뀌어야 되니까 정치권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좀 쉽지가 않고 이해관계가 너무 많이 얽혀 있다 보니까, 그리고 국회도 열지도 안 하고. 네. 그런 것도 힘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담당 공무원이 어떤 좀 규제를 가지고 규제가 있어도 어떻게 조금 융통성 있게 하면 좋은데, 실제로 이제 공무원들은 책임 문제 때문에 그걸 쉽게 좀 융통성 있게 하기 힘들다던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제 그런 부담이 되게 크신 예, 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 이제 법을 근거로 그런 이제 어떤 업무에 대한 규정을 이제 기반으로 이제 일을 하셔야 되니까 예. 거기서 오는 이제 현장과의 격차가 있으신 것 같고요. 음. 뭐 얼마 전에 그런 문재인 장갑 대통령께 손에 끼시고 이렇게 네, 언론에 네, 크게 네. 나죠. 사실 그것도 국내에서 이제 쉽게 이렇게 보급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해외 쪽을 먼저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네. 그 스타트업도 그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뭐 기관도 만들어주고 뭐 장소도 만들어주고 초기 투자금도 좀 지원해주고 하는데 이게 한 중견 업체 한 3년 정도 지나면은 투자금을 받기가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사업의 방향이 보이고 하면 부산에 있는 스타트업들도 이제 서울로 많이 투자를 받으러 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부산 지역에서는 그런 이제 투자가 조금 보수적이라면 서울은 아주 이제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또 서울에서는 이제 부산 회사를 잘 몰라서 네, 투자를 네. 못하는 경우가 또 있다고 하셔가지고 예. 적극적으로 저희도 네. 부산 회사들을 좀 서울에 소개를. 그럼 하려고. 반대로 서울 그냥 근처에서 그러니까 투자 받는 사람들 옆으로 갈수록 투자금 받기가 더 좋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서 그렇죠. 부산에서 스타트업 하기가 그래서 힘들다라는 네네. 결론이 나오네요. 예, 그리고 저희가 코스포 부산 지역 협의 역할을 사실 또 그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서울 부산 교류를 확대하면 사실 이제 모르는 사람에게 투자하려면 그런 어떤 정확한 어떤 수치 예.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또 어느 정도 그 스타트업 성장 과정이나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당장은 매출이나 수익이 낮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있으니까 사실 투자하실 수 있거든요. 예. 오히려 그것 때문에 투자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어떤 관계들 많은 분들하고 교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지금 현재 이제 부산시가 지금 스타트업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하고 또 공공기관이 창업 지원 공간도 마련해주고 지원해준다 하고 뭐 대기업들도 부산에 스타트업 지원한 프로그램 만든다 하던데 네. 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실제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네. 저희도 이제 언론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데 뭐 문형 금융단지의 네, 그런 네. 창업 공간을 또 확대하고 또 롯데 L캠프를 또 서울에서만 하시다가 이제 부산에서도 하겠다. 네. 좀 올해가 작년보다 훨씬 더 스타트업 관련된 분위기는 사실 피부로 좀 좋게 느끼는 것 같아요. 예. 대신에 이제 그 과정에 정말 이제 스타트업들이 제대로 사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좀 더 스타트업들의 의견이나 현장의 어떤 목소리 그리고 이런 게 많이 반영이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예. 네네네. 현장에서 좀 뭐라고 좀 말씀하세요? 시장님도 그렇고 그 관련 기관장님들도 그렇게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떤 말씀 제일 많이 해주십니까? 뭐 올해는 뭐 적극 최우선으로 밀어줄 테니까 열심히 해보라고. 예, 어쨌든 뭐 시장님 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정순찬 씨가 또 실시간으로 예, 예. 물어오셨는데 이 지역 대학생들이나 지역의 젊은이들한테 뭐 이 스타트업에 대한 홍보 교육 또 이 스타트업의 장점과 뭐 단점 이런 것들 적극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네, 저희도 이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부산 지역 협의회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을 뭐 그라운드 9이라든지 미래 전략 캔버스 모임에서 할 거고 예. 또 이미 이제 4, 5년 된 부산에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단기 예. 벤처 포럼이나 아, 예, 예. 임팩트 포럼 그런 모임에서 그런 교육하고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올해는 그런 단체들이 서로 협력해서 더 이제 이런 문화를 좀 확대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뭐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좀 답답하기도 하고 말이죠. 우리 부산 시민들께 어떤 말씀 당부하고 싶으신지요?
사실 이제 스타트업들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젊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부산 시민들이 예. 어쩌면 자녀의 나이 정도 아들 딸들일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이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구매해주고 예. 또 밀어주고 네. 지지해주고 또 소액이지만 크라우드 펀딩 같은 제도를 통해서 투자를 해주면 예. 더 열심히 힘이 나서 할 것 같아요. 다들. 아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이게 한마디 뭐 우리 때는 그랬어 그거보다 예,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하자. 네. 정말 시대가 바뀌고 있고 뭔가 또 새로운 도전할 수 있어 이렇게 좀 힘을 주고 크라우드 펀딩도 좀 도와주시면 더 좋고. 네. 알겠습니다. 돈이 가는데 마음이 가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마음 먼저 보내고 그다음에 돈도 보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부산지역협의회 강석호 사무국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자, 오늘 날씨는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 곽형희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은 어제보단 옷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꽃샘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오늘 아침 0도로 출발했지만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권으로 느껴집니다. 낮 최고 기온 1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쌀쌀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강한 바람이 미세먼지는 밀어냈습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좋음 수준 보이면서 파란 하늘 드러났습니다. 내일도 대기질은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일 아침 기온은 2도, 낮 기온은 13도 예상됩니다. 모레 아침에는 비 소식이 한 차례 있고요. 기온은 차츰 오르겠습니다. 현재 기온 3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4만 원입니다. 어머, 카드 놓고 왔나 봐. 아직도 카드 쓰세요? 이제 썬패스로 결제하세요. 수수료 없는 QR 결제. 썬패스. 썬패스로 결제하실 거죠? 네, 김진경 씨가 예. 이대호 10번 옷이 옷장에서 나왔는데 롯데가 도와주이소 하는 말씀하셨는데 옷은 참 잘 사죠. 구매력은 정말 롯데 팬들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경기장에 갈 마음이 생겨야지 이겨야지 그죠? 예, 오늘 젊은 사장님도 만나고 스타트업 얘기도 하다 보니까 분위기 들썩들썩한데 어쨌든 우리 야구도 기대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분위기 들썩들썩한 거. 오늘 춥지만 오늘 또 마음은 들썩들썩. 기분 좋게 지냅시다. 자갈치 아침에 17,074회 박성원이었습니다. 예, 아나운서 김동윤이었습니다.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